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냄새는 왜 나는 거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왜 이렇게 나한테 냄새가 나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원인을 잘 찾아야지 그 냄새에 대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옷을 갈아입으면서 혹은 속옷을 갈아입으면서 갑자기 이게 냄새가 확 올라온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변 보고 뒤처리를 하면서도 그런 걸 느끼시게 되기도 하고요. 소변이 좀 탁하게 나온다든지 소변 냄새가 좀 달라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관계를 하고 나서 내가 느껴도 냄새가 좀 올라오는 것 같다, 혹은 남자친구가 냄새 난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민망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질에서 냄새가 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려드리고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면 조금 더 청결하게 그리고 냄새가 안 나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외음부는요, 굉장히 100% 깨끗하게 관리되기는 힘든 곳이죠. 소변이랑 대변이랑 이런 것들 다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소변을 보고 나면 대부분 뒤처리는 휴지로 하시죠. 휴지로 닦아내는 정도 관리를 하시게 되는데요. 밖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집이 아닌 이상은 그 정도 관리가 굉장히 퍼펙트한 거죠. 최대의 관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은 외음부에 이런 이제 냄새 같은 것들이 좀 찝찝하다라고 느끼셨을 때 물티슈 같은 걸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오히려 물티슈의 화학 성분에 의해서 가려움증을 느낀다든지 더 불편감을 느끼거나 예민한 쪽을 자극해서 더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물티슈로 세정을 하는 거, 혹은 비데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더 자극이 되거나 안 좋을 수 있어서 습관적인 사용은 좀 금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비데를 쓰면서 물줄기에 의해서 드물지만 방광염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휴지로 닦고 뒤처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매번 씻으면 안 되냐 말씀을 하시는데요. 매번 씻게 되면요, 냄새는 덜 나겠죠. 그렇지만 너무 건조해지고요. 일상적으로 계속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별로 권유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소변을 휴지로 뒤처리를 하게 되면 소변에 잔여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벅벅 닦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닦는다 하더라도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여성의 특성상 외음부는 이제 좀 가려져 있죠. 안으로 들어가 있고 가려져 있고 겹겹이 감싸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소변이 100% 안 묻은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그런 잔여물에 의한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병적인 상황은 물론 아니고요.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날 수 있는 냄새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냄새가 신경 쓰인다, 나는 이런 냄새도 좀 안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휴지로 뒤처리는 하시고요. 아침에 한번 샤워하면서 세정을 하시고, 집에 가셨을 때 학교 마치고 아니면 퇴근하고 집에 가셨을 때 한 번 더 세정을 하시면 더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시점을 딱 권유를 드리는 이유는요, 외부에서는 내가 이제 옷을 타이트한 걸 입고 있었을 수도 있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땀을 흘리거나 그랬을 수도 있죠. 집에 와서 샤워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아침에 샤워를 하시는 분들은 저녁 때 집에 돌아와서 한 번 더 세정을 함으로써 밤 사이에 좀 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권유를 드리고요. 소변의 잔여물 때문에 조금씩 나는 냄새에 대해서는 평소 때는 그렇게 느끼기가 힘들어요. 일부러 손내서 만지지 않는 이상은 느끼기가 힘들거든요. 이거를 남자친구가 애무를 하면서 냄새가 난다고 한다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관계 전에 잘 씻는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병적인 상황도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남자들도 포경을 수술을 하잖아요. 포경 수술을 하기 전에 포피가 길게 덮여 있을 때는 사이에 이제 분비물 같은 것들이 끼고 소변 찌꺼기가 좀 남고 하면서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실 수도 있어요. 수술을 그런 것 때문에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이제 의무적은 아니죠. 다들 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비뇨기과 친구들도 포경 수술을 완전히 추천하진 않더라고요. 필요한 경우만 하면 된다라고 요새 트렌드는 좀 바뀌고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성이건 여성이건 이렇게 감싸져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냄새가 날 수 있는 게 자연스러운가라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요. 그게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은 꼭 관계 전에 샤워를 하고 관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신경이 덜 쓰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요, 이런 분비물들, 지렴 때문에 생기는 분비물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성은 그 배란기의 분비물이 있고요. 또 생리 직전에 뻑뻑하게 나오는 분비물들이 있어요. 분비물이 나오는 거는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외음부는 겹겹이 감싸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음순이 질을 감싸고 있고요. 그 소음순을 대음순이 감싸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이사이에 주름 같은 것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이사이에 이제 분비물이 끼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세정이 되지 않았을 때 가렵거나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세정의 방법의 문제예요. 세정을 잘 하시면 이런 거에 의한 그런 냄새는 없앨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잘 세정을 하는 방법은요, 그냥 샤워하면서 위에서 그냥 씻어서는 안쪽까지 깨끗하게 씻기가 힘들어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이제 주름이 많으신 경우, 제가 소음순 수술을 하다 보니까 겹주름이 굉장히 많은 분들도 만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하나 씻지 않으면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내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게 겹주름이 많고 구석구석 씻어야 하는 분들은 제일 좋은 건 쪼그려 앉아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벌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그 구석구석을 세정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다리 한쪽을 올리고 약간 벌어진 상태에서 샤워기를 이용해서 세정을 하거나 그러실 수 있겠죠. 이럴 때 세정을 잘 도와주는 것들은 거품 타입의 세정제를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깨끗하게 세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내 손으로 물로만 세정을 하려면 오래 끼어 있었던 그런 분비물들은 씻어내기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젤 타입 세정제라도 거품을 충분히 내셔서 혹은 거품 타입의 세정제를 이용을 하셔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끼이는 게 심하지는 않은데요. 분비물이 원래도 좀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소음순이나 이런 거 구조상 잘 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방법으로 깨끗하게 세정을 하시면 끼어 있는 것 때문에 나는 냄새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지렴이에요. 지렴은 병적인 상황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냄새 나는 분비물이 자꾸 만들어져서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아무리 이제 관리를 해도 저는 하루에 2번 이상 세정하는 거를 권해드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계속 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분들은 자꾸 질 안을 씻으려고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냄새 나는 분비물이 질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안을 세정을 하시는데, 그거는 당장에는 그 분비물들을 다 빼내고 나면 냄새가 덜 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염증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분비물은 계속해서 또 생겨요. 냄새나는 분비물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씻어서 빼내고 이걸 반복하신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렴 치료를 받으셔야지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런 질내 세정을 우리가 이제 금하고 있는 이유는요, 질내 환경을 안 좋게 만들어요. 안 그래도 지렴이 생겨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인데 잦은 세정을 통해서 질 안의 환경이 모두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질 안에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염증균도 있겠지만 락토바실러스라든지 원래 질 안에 있어야 할 유익균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얘들을 다 씻어내버리면 다시 이 균형을 맞춰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 안이 건조해지고 환경이 나빠지고 하면서 더 지렴이 잘 생기는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자주 불편해지시는 거예요. 질내 세정을 하지 않으면 찝찝해서 힘든 정도까지 자꾸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런 습관들의 교정이 좀 필요하세요. 안을 씻기 시작하면요, 그런 거에 집착을 하시는 분들은 씻고 닦고
있고 그거를 매일 하루에 여러 번 또 하세요. 그러면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건강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거는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렴이 생겨서 냄새나는 분비물이 계속 있다 이랬을 때는 꼭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의외로 가렵지 않으면 병원을 안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렴은 가려운 양상을 많이 띠고요. 자궁 경부염 같은 경우는 지렴보다 더 심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프지 않고 가렵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골반염이 생긴다든지 유착이 생긴다든지 이런 안 좋은 결과를 겪게 돼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분비물이다 라고 했을 때는 치료를 한번 받으시거나 적어도 진료를 받고 약을 먹을지 먹지 않을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균을 검사를 해보면요, 꼭 치료해야 되는 균이다 아니다 결론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검사는 한번 받아보실 걸 권유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정하는 것들, 냄새가 났을 때 대처해야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세정제를 권유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안 쓰는 게 좋다라고도 하고, 광고도 댓글에 많이 달리더라고요. 저는 뭐 이 유산균 먹으니까 지렴이 안 걸려요, 이런 세정제 쓰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이제 제품명이 나오면서 언급이 되기도 하던데요. 어떤 뭐 세정제가 가장 우월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요즘은 뭐 다 잘 만드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적정한 방법을 통해서 적정한 간격으로 세정을 하시는 거다라고 하면 내 마음에 드는 거, 향이 너무 강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거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적정한 방법이라 하는 거는 외부 세척이에요. 구석구석을 좀 씻더라도 질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세정하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쓰지 마세요. 제가 냄새 날 때 저녁에 와서 한 번 더 씻으세요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는 질 세정제를 이용한다기보다는 그냥 물로 세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침에 따로 세정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저녁 때는 질 세정제로 좀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외음부 세정할 때 너무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 거는 오히려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건조를 유발할 수 있어서 너무 잦은 사용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루가 너무 피곤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좀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뭔가 찝찝하게 느껴진다, 아니면 약간 지렴이 생길 것처럼 간질간질하다 이랬을 때는 저녁 세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하지 않아요. 바빠 죽겠어요. 바쁘고 힘든데 그럴 시간이 있나요? 이러면서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대신에 아침에는 샤워를 하면서 깨끗하게 씻죠. 그래서 냄새를, 어떤 분들은 너무 냄새에 꽂히면요, 속옷을 갈아입을 때 자기가 입었던 속옷의 냄새를 맡아보더라고요. 그러면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분비물 냄새든 뭐 땀 냄새든 뭐든 나요. 우리가 양말 벗어서 냄새 맡아보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뭐 삼시세끼 먹고 나서 늘 양치를 하잖아요. 뭐 매일매일 그렇게 양치를 해도 입냄새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정을 잘 하고 깨끗하게 유지를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기간 동안은 좀 신경 써서 이런 세정이라든지 약을 먹는 거라든지 관리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좀 편안하게 너무 이제 냄새에 집착하지 마시고 좀 자유롭게 생활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냄새 난다고 병원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냄새에 대한 영상을 좀 올렸어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